반갑습니다. 페페아빠입니다. 이번 영상도 이제 덱스 관련된 이야기랑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비풀 사진이 또 올라왔거든요. NFT를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는 그거 보니까 만우절 어제 썼던 이게 만우절 대비해서 반대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NFT 바닥 가격들이 떨어지는 게 블러에서 담보대출들이 많이들 실행이 되고 레버리지 일으켜서 NFT 매수한 사람들이 하나씩 청산들이 되고 있거든요. 대규모 청산들을 예고를 하는 건지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아직 24년이 끝난 건 아니니까 24년 연말쯤 갔을 때 이게 성질 순례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4년 연말쯤 갔을 때 다 쓰레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민코인부터 시작해서 그때 다 쓰레기가 될 것이다. 모든 민코인은 스캠이다. 우리는 그런 스캠들 중에서 돈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는 건데 제가 이번에 마오케 관련돼서 겪으면서 좀 느낀 게 그러니까 덱스 관련된 분석을 물론 전에도 덱스를 좀 제가 덱스 분석 잘 안 하잖아요. 뭐 했더라도 최소한의 게이트나 이런 데는 뚫려 있는 것들을 하는데 제가 솔라나 덱스에서 한번 좀 이제 테스트로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개발자들이 너무나도 나태해서 돈들이 들어오면 보통 거기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온체인 데이터로 확실하게 분석할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게 그냥 본인들의 물량들을 판다. 매도해가지고 덱스 거래소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그냥 단순한 이득을 챙기기에만 바쁘다. 그런 것들을 솔라나에서 좀 경험을 했습니다. 뭐 몇몇 프로젝트는 괜찮은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느낀 게 뭐냐면 어중간하게 솔라나나 막 이런 아발란체나 뭐 이런 싼 덱스는 시가총액이 무조건 낮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구나. 아무리 또 이제 걔네들은 스스로가 싸니까 거래할 때 뭐 시총 1억에서 5억짜리가 뭐 대박 나는 잭팟이 하나 터질 수도 있어요. 와이프처럼 그런 것도 있겠는데 그것들 말고는 경험상 이제 몇백억짜리가 가는 애들이 계속 갔다. 최근에 뭐 MEW도 마찬가지고 그 고양이. 그리고 또 하나 느껴진 게 국내에서 특히나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물론 해외도 많아요. 시그널방이라고 해서 텔레그램에서 본인들이 분석해서 올리는 것도 제가 인플루언서들 다 그 팔로우들 해놨잖아요. 해외에. 그 사람들이 텔레그램 방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방에 보시면은 어떤 구조냐면 한국이 좀 축소판이긴 해요. 한국보다도 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로필 자체가 완전 밈이죠. 텔레그램 링크들을 걸어 두잖아요. 해외에서 이렇게 주소들을 합니다. 본인들이 마치 뭐 사놓고서 분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지 하입들이 이제 뒤늦게 좀 이제 오게끔 이렇게 하려는 건지 이 축소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제 국내에서 단체 톡방, 오픈 채팅방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근성이 되게 쉬우니까 그러니까 영양가도 없고 가치가 없는 건데 그거를 마치 저를 팔아가지고 거의 이득을 취하는 집단들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득을 취할 수가 있냐. 작년에도 똑같은 경험이었거든요.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안 하는 게 700명, 800명 정도까지 막 가득 찼어요. 1000명까지도 찼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여러 방들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샀던 코인을 교묘하게 홍보들을 합니다. 난 근데 그거 자체가 싫은 거야. 그거 자체가. 아니 외국에서 편승해가지고 그러는 게 낫지. 결국에는 본인들끼리 물량 해가지고 더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한테 물량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마치 그 장터를 내가 열어준 느낌이잖아요. 맞잖아요. 나는 이 공간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거기서도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넘기게끔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나 이거 자체가 싫어서 반감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뿌락치로 분류를 해가지고 거의 한 500명 정도로 차단을 했어요. 전 그냥 과감하게 그냥 싹 다 내보냈습니다. 어차피 인원들이 많다고 해서 뭐 제가 뭐 다른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 이후에 파생돼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저런 류의 사람들이거든요. 예전부터 그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서 제가 뭐 고소 선언을 하니까 텔레그램은 또 이제 고소가 안 돼요. 근데 텔레그램까지 가서 뭐 그러는 거면 어쩔 수가 없긴 한데 텔레그램도 뭐 빌미가 잡히면 고소가 되겠죠. 본인들이 뭐 실수해서 뭐 이렇게 남기면 엄청 근데
뭐 명예훼손이나 막 이런 것들은 큰 건이 아니어서. 근데 그랬던 부류들이 어떤 식으로도 이렇게 유혹들을 하냐, 본인이 마치 선한 사람인 척 행사를 합니다. 본인이 마치 뭔가 다 아는 척. 그래서 유도를 해서 결국에는 본인이 샀던 코인들을 홍보를 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안 하겠죠. 당장은 왜 해요? 눈치 없이.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이 짜증이 나가지고 지금 앞으로 덱스를 분석도 못 하겠어요. 원래는 유동성이 활발했을 때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로 디스코드 저희 클럽에서만 분석들을 한 것들이 정말 저는 뭐 100개 뿌려가지고 다 100개 뿌려서 하나 맞은 게 아니에요. 6개 분석해가지고 나머지도 중타 쳤고, 그 하나가 보보가 5000%가 상승을 한 거예요. 다 1000달러씩 해가지고 개인당. 그러니까 모든 걸 폄하를 한다니까. 소설을 써. 뭐 100개 뿌려가지고 하나 맞았대. 6개 분석했는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냥 깎아내리고 그냥, 아니, 왜들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본인 돈 벌 궁리나 할 것이지. 그 돈 벌 궁리가 그거겠지. 모아가지고 이제 인기들이 많으니까 모아놓고서 뭐 다른 이제 덱스툴이나 이런 것들 올려가지고, 이 집단이 있다니까요. 아, 집단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디 뭐 몇백 명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확인들 다 했잖아요. 한국에서 좀 젊은 층들 있죠. 이게 잘 들으세요. 2030들이 굉장히 두뇌 회전이 빨라요. 근데 얍삽하게 빠른 사람들이 뭐냐면, 뭐 에어드라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먹는 거는 뭐 누구 터는 건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디스코드방 만들어가지고 본인들이 마치 그 뭐냐 댓글 부대처럼 해가지고 어디 카톡방 들어가가지고 다 같이 잔입해가지고 지들끼리 선동하고 물타기 한다니까요. 근데 몰라, 일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걸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그 지금 선동하는 사람이 누군지 어쨌든 저희 준비하고 있거든요. 선동하는 사람이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인증을 했는지, 본인이 어떠한 크립토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어떤 사람이고 그런 것들 신원들을 밝혔는지, 그거 아니면 99.9% 그렇게 뿌락치성으로 해가지고 본인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집단들일 확률이 큽니다. 이거 뭐 음모론도 아니고 제가 다 이제 작년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작년에 카카오톡방도 1000명 정도 됐다가 500명을 쳐놓은 게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때부터도 말씀드린 게, 뿌락치 쳐내라, 뿌락치 쳐내라. 뿌락치로 간주를 한 건 그냥 본인들 샀던 거를 국내 단톡방에다 올려가지고 사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데 거의 민코인 관련된 방 중 99%는 다 그럴걸요? 근데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외국 텔레그램을 따라가세요. 그럴 거면 굳이 국내로 왜 따라가? 국내에서 뭐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들 있을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외국 쪽을 따라가야죠. 차라리 그러실 거면, 그렇게 국내 거기서 선동당하실 거면 차라리 외국 텔레그램에서 선동을 당하세요. 차라리 얘네들이 더 트렌드는 더 빠르니까. 외국에서 주도를 하는 거니까. 국내에서 주도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국내에서 주도를 하는 거.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이런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픽을 해주면 얘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텔레그램들을 다 확인을 해보면, 그러니까 본인들만의 또 이제 인플루언서들 방이 있나봐요. 동시다발적으로 지들끼리 한 번에 다 올려, 한 코인을. 뭐 솔라나 기반들이 굉장히 그런 게 많았고, 근데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굳이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이거 어떻게 따라가요? 본인들이 가장 빠르게 알 텐데. 그 유사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저는 근데 그게 싫더라고요. 그게 싫어요. 그래서 제가 흔히들 말하는 뭐 이런 것들을 선침해라고들 하는데, 그거 안 하려고 덱스 같은 것도 신중하게 분석하는 것도 있어요. 덱스도. 근데 앞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게, 변동도 심하고, 물론 좋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더리움 기반들은. 그리고 뭔가 예를 들어서 그것들에 관한 영상들을 계속 올려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는 본인들의 이득을, 오직 이득만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예를 들어서
리뷰 방송 좀 찍어주세요 해가지고 하는 건데, 진행 상황 좀 알려주세요 하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막 반복적으로 5번, 10번씩 한 적이 없어요. 한두 번, 한두 개 리뷰 썼으면 끝내지. 뭐 커뮤니티에다가 잠깐씩 남기고, 제 스타일들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요청이 되는 건, 단순히 그냥 제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용을 당하는 거죠. 제가 그 영상을 올림으로써 만약에 그걸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본인들이 사놨던 코인들을 어떻게 보면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매도를 하고, 나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국내 사람들끼리 털어먹는 거잖아. 그리고 그걸 왜 내가 중개를 그걸 해줘야 되냐고. 그러니까 좀 제발 트레이딩 실력을, 능력을 키우세요. 외국 쪽에서 이렇게 그 다른 것들로 해칭하고 최소한의 선물이라도 그런 걸로 해칭하고 그런 돈 벌 수단들이 있어야지,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안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경고를 드리는 게, 국내 모든 민코인 무료방, 정보방이라 해가지고 정보들 주는 것들 쓰잘데기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 본인들이 사놨던 것들 홍보하려고 그렇게들 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덱스도 덱스인데 비풀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비풀이. NFT 이거 그러니까 역정보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만우절 대비해가지고. 근데 날짜는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 벤치유동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칭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해명하는 것도 웃기네. 벤치유동이 뭐라고. 그러니까 벤치유동이 뭐라고 이걸 내가 해명을 하고 있는 건지 쪽팔려 죽겠네. 원래 같았으면, 돈 잃은 게 예전에 그 루나로 잃은 게 뭔 자랑이라고. 일단 제가 벤치유동이 맞고, 보이시죠 이거. 제가 이거 그 영상 닫아놨는데 뭐 목소리가 틀리다 뭐다 하는 해가지고 그것도 잠깐 열어놨어요. 어차피 이거 방송 안 할 거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한번 저격을 한번 크게 당해가지고 라이브 방송에 대한 그런 그 PTSD가 있어요. 한번 예전에 비트맥스에서 200개 정도, 200억 정도, 300억 정도 잡다가 2천만 개 정도 잡다가 바로 한 30억 정도 손실 나가지고 그 반신욕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뭐 저의 뭐 욕심이었겠지만. 목소리가 다르나? 제가 이거를 다 경험해봤는데 목소리가 지금이 더 늙었나요? 슬픈 소식인데 그러면. 네, 만우절을 그 4월달 작년 4월달. 그러니까 스타일이 뭐 저랑 똑같지 않나? 똑같은 걸 떠나서 이 계정이 내 거라니까. 뭐 이거 다 구라래. 그러니까 팩트가 없어. 그냥 팩트가 없이 그냥 오직 선동이야.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하고서 선동을 할 거면 선동을 해야지, 이걸 구라로 외치겠냐고. 그러면 벤치유동이 왜 벤치유동이냐? 제가 지금은 유튜버에서 이렇게 분석들을 하거든요. 유튜브에서 분석을 하는 거 하고 일기장처럼 이렇게 쓰잖아요. 그 무대가 예전에는 유튜브가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그 DC인사이드에 예전에 그 알트코인 갤러리인가? 그 코인 갤러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이런 스타일로 계속 분석을 해가지고 했는데, 왜 벤치 유동이냐? 지금은 정말 졸업하신 이 거의 국내 탑3 트레이더에 포함이 되시는 그 대구코인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부터 팬이었던 게 뭐냐면, 2018년 초부터 해가지고 제가 그 단톡방에 들어가가지고 예전부터 엄청 그 막 보따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상황을 읽어내는 게 되게 좀 엄청 빠르다라고 느꼈어요. 예전부터. 그러다가 좀 차를 하나 저도 수익 실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차를 추천을 했는데, 그때 벤츠 2,300 까브리올레 맞나? 아방가르드? 그거를 추천을 해주셔서 그걸 바로 저는 사고서, 제가 어쨌든 동경했던 그런 또 이제 분이니까 추천을 해주셔서 사가지고 그걸 신나가지고 그 알트코인 갤러리에다가 벤츠 산 거를 인증을 올린 거예요. 수익 실현했다. 너무 뿌듯하다. 그때부터 글 쓰는 벤츠 유동이라는 닉네임을 누군가가 붙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가 붙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벤츠를 인증한 시장을 좀 잘 보면서 분석하는 유동 이렇게 해가지고 벤츠 유동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어떤 누군가가 지어줬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그래서 그런 건데 사실 이게 뭐 과거 얘기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현재가 중요하지. 어쨌든 그게 저거 뭐 사칭까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방송을 왜 해야 돼? 이런 걸 지금이 중요하지. 과거에 뭐 비트코인 굴리고 한 게 뭐가 중요하겠어? 24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24년이. 저도 뼈가 아픈 게 그때도 말씀드린 거 전에 뭐 영상들 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때 비트만 들고 있었어도 21년도에 그냥 그것만 했어도 몇백억이 거의 한 700억이 넘는데 비트만 한 800개 들고 있었으니까 그때부터가 꼬임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상승했을 때 나는 트럼프 당선으로 봤거든요. 여기 남아있나 모르겠는데 나 트럼프 당선으로 생각을 했다니까요. 전이었나? 어찌됐든 뭐 지금이 중요하니까 24년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오늘 또 실크로드랑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크로드 물량들을 이제 덤핑을 한다. 지켜봐야겠죠. 오늘이 가장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회복을 하냐, 이 실크로드 물량으로 이거 겁주기를 한 것이냐. 일단 아크인베스트는 순유출이 나왔거든요. 앞으로의 상황들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덱스는 일단 좀 분석을 앞으로 계속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고 그렇다고 덱스 불장이 안 온다라는 얘기는 못 드릴 것 같고 리스크가 있고 위험은 한데 그리고 제가 뭐 앞으로는 안 하겠지만 한 번씩은 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한 번씩 그 분석했던 것들 뭐 예를 들어 피플이나 터보나 플로키나 페페나 웬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전부터 순서대로 해가지고 힐리 드래곤이나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원래 밈은 좀 인내 있게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맨날 같이 올리면 그게 선동이지.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10번, 20번씩 그것만 올리면 그게 선동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도 언급을 잘 안 하는 건데 한번 좀 다뤄보기는 할게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일단 덱스는 분석은 없습니다. 덱스는 위험하고 직접 찾으셔야 되고 저한테 덱스 수압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세요. 직접 찾으세요. 리스크 굉장히 크고 위험하거든요. 뭐 서운하게 들리지 마세요. 최소한의 그 정도 준비를 하셔야지 이 덱스에서 먹을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1단계도 마치지 못한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지갑 연결해가지고 수압도 못하는 상태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지갑에다가 이상한 코인이 들어왔네. 뭐지? 돈이 되는 것처럼 가치가 보이네? 해서 수합하려고 하니까 해킹당하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이것조차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더 괜찮을 만한 덱스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다? 접근을 한다? 그거 자체가 돈을 그냥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저한테 앞으로는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못 하시는데 이 덱스장에서 살아남기가 되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알려줄 정도의 학습 능력을 기르셨으면 그것 또한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웹3 시장들이 굉장히 커질 거고 디지털 지갑들을 만들어지는 일들이 많아질 거니까 그 과정들을 한번 이제 학습을 하시면 누군가에게 메타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이런 것들이 있다. 앞으로 디지털 지갑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가올 수 있는 선구안에 대한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뭐 나쁘진 않잖아요. 뭐 종목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하나의 학습 과정들이 될 겁니다. 굉장히 제가 좀 그러니까 걱정이 됐던 거 제가 가이드 영상이랑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기는 했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덱스 자체가 굉장히 좀 살아남기가 힘들거든요. 보석들은 정말 크게 올라가는 애들도 있겠는데 안 올라가는 애들은 러그풀도 많단 말이죠. 근데 그 러그풀의 기준이 그냥 트위터 활동 좀 잠깐 하다가 백서나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코인에 대한 컨셉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손들에 대한 유동성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도태돼서 유사 그냥 덤핑해가지고 사라져버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솔라나에서 저는 이걸 경험을 했어요. 저는 본코인 이후에 덱스 솔라나가 활발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태한 개발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돈들 들어오면 팔아 제끼고서 새로 하나 만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위험하니까 덱스 조심은 하시되 기회의 장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지금 4월달이니까 너무 급할 것도 없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 CX장이 죽어야지만 덱스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CX가 죽었을 때 오히려 살아나니까. 그 기회 변곡점의 구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 또한 또 추가로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다음 메타는 아마 베이스가 될 것 같아요. 베이스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지, 베이스 기반들이 오히려 솔라나보다 베이스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어떤 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뭐 분석들이 안 된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지금 시즌1 충분히 즐겼잖아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시즌1 남들보다도 빠르게 이제 치고 빠지고 잘 하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내 역할 끝났다, 이 정도면.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